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른이란 누구보다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심과 쾌락은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면 목표를 잃게 된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라. 단테. 1. 실패할 때는 이 실패가 영원할 것만 같고 성공할 때는 이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 순간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2.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향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다음 장면에서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거니까. 3.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든 상관없다. 열정적이라면 그 분야의 상식을 파괴하고 어떤 지식보다 고귀한 진심으로 당신은 그 분야의 중심에 설 수 있다. 4.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겨도 결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는 마라. 그래도 괜찮아 라는 위로를 하며 무엇보다 근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5.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일도 참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여행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6. 세상이 모두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오직 단 한 사람, 나 자신만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들려줘야 한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7. 울 수 있어야 내 인생이다. 때로는 눈물이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마치 넓은 품처럼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니 참지 말고 울며 힘든 마음을 흘려보내라. 이 모든 말을 기억하며 분노와 원망으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른의 마음을 가져라. 매달 다른 영역에서 스카우트를 받는 사람의 말.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칸트. 직장에 다니던 시절, 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뽑아야 할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 매일 내 메일과 책상 위에는 이력서가 쌓여 있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스펙이 강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마음이 내키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늘 그렇지만 수많은 부동산에 방문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부동산에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집을 이야기하면 가장 자주 돌아오는 답변은 이런 식의 것들이다. 눈을 낮추세요. 그 가격에 그런 집은 없죠. 손님이 원하는 집은 그 가격에 불가능해요. 네? 그 가격대로 나온 매물은 절대로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경험해본 광경일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상식을 멋지게 깨준 부동산의 한 직원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치 호텔에서 손님을 대하듯 가장 적절한 격식으로 나를 대했고 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내가 걷는 거리가 빨간 카펫이 깔린 근사한 호텔 로비처럼 느껴졌다. 핵심은 그가 구사하는 말에 있었다. 늘 그렇듯 내가 액수와
원하는 집을 이야기하자 그는 밝은 음성으로 바로 이렇게 답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말씀에 꼭 맞는 물건을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말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고 다시는 연락이 없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제로 바로 다음 날 내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집을 구해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남들은 구하기 힘든 좋은 물건, 집이 왜 그에게만 있는 걸까? 답은 그를 만나면 바로 짐작할 수 있다. 좋은 물건은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 한 번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근처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를 추천하고 싶었을 정도였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에게 자기 물건을 맡길 것이고, 그래서 그는 좋은 물건과 거기에 맞는 손님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내가 가끔 책이나 강연에서 소개한 이야기다. 당시 나는 그가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게다가 그런 자신의 하루에 희망까지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싶다. 물론 일하는 영역이 달랐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의 태도와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면 그 무기를 통해 어떤 영역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는 자신이 매달 이런 스카우트 제안을 수차례 받는다고 고백하며 자신은 뜻이 있어서 여기에서 일하는 거라고 말하며 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을 세상이 못 알아보는 게 더 이상하지. 당신이 일하는 곳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해도, 설령 모두가 외면하는 영역이라고 해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에는 운이 밝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두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 그들의 말은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태도, 루틴, 성공, 좋은 글, 칸트, 강의, 강연. 쉽게 자신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다. 일상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경쟁력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는 몇몇의 천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은 마음이 잘 맞거나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나를 언제든지 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제든 승낙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자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만나자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는 유독 그런 방식의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냉혹하거나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일과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필요하다. 시간을 대하는 마음에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이유는 좋은 마음을 나누며 소중한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결국 사람을 보는 안목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결정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2달 정도 아무런 걱정 없이 원하는 곳에서 쉴 수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부모라면 반드시 글을 써야 하는 23가지 이유. 이렇게 하시면 글을 쓰며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글을 쓰며 사는 삶의 가치와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번에 나온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는 철학자 니체를 통해 깨닫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동시에 매 꼭지마다 있는 필사하는 공간을 통해서 일상의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쓰는 만큼 나아집니다. 글쓰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1.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게 된다. 2. 단어를 골라서 쓰는 어른이 될 수 있다. 3. 글을 쓰며 더 나은 부모로 성장한다. 4. 그런 부모를 보며 아이의 문해력도 높아진다. 5. 힘든 마음을 글로 쓰면서 지울 수 있다. 6. 되고 싶은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며 현실이 된다. 7.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8. 두렵고 불안했던 삶이 차분해진다. 9. 지루했던 삶에 흥미가 생겨서 활력이 넘친다. 10. 그런 부모를 보며 아이도 주도적인 삶을 산다. 11. 내 삶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12. 뭐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줄 수 있다. 13. 자신을 사랑하며
희망을 품는 방법을 배운다. 14.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13. 내가 쓰면 아이도 쓰게 되므로 모두가 성장한다. 16.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7. 후회는 절반으로 기쁨은 2배로 늘릴 수 있다. 18. 사랑하는 아이와 보낸 순간을 글로 남길 수 있다. 19. 잔소리가 줄고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가 깃든다. 20. 시간을 글로 남길 수 있으니 삶이라는 역사로 싸울 수 있다. 21. 쓰는 만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22.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근사한 사람이 된다. 23. 글을 쓰며 사는 부모를 보며 아이도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된다. 작년에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글을 쓰며 사는 삶의 가치와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번에 나온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는 철학자 니체를 통해 깨닫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동시에 매 꼭지마다 있는 필사하는 공간을 통해서 일상의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쓰는 만큼 나아집니다. 글쓰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소통, 자녀교육 초등학생, 독서, 글쓰기, 독서모임, 독서스타그램, 필사.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니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잔 삼일오 때의 성장인력 하나를 배우고 또 하나를 더 배우는 그런 하루를 반복하면서 지성은 더 단단해지지. 하나를 배우고 또 하나를 더 배우는 그런 하루를 반복하면서 지성은 더 단단해지지.